안녕하세요. 뻘지연구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는 배틀필드 2042가 얼마 전에 오픈 베타를 했었죠. 물론 얘기가 좀 있긴 하지만 기대받는 작품이란 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오픈 베타가 잠깐 동안 열린 거지만 그 사이에 제가 좀 테스트를 몇 개 해봤거든요. 추후에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이렇게 찍어 봅니다. 자,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옵션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게 뜨는데 아마 정식 버전에서는 한글이 추가가 됐을 거예요. 먼저 카메라 흔들림, 이건 수치를 좀 낮게 해두는 거를 추천드려요. 폭탄이나 이런 거 맞았을 때 화면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화면이 흔들리면 아무래도 더 적이 위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너무 낮게 하면 또 이게 약간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한 10 정도로 약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은 보이스 챗 이런 기능들인데 이거는 딱히 크게 기능이 없고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요거 보면 에임 리드 인디케이터라고 있는데 요거를 켜게 되면 현재 내 핑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져요. 이게 아무래도 서버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핑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적절히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참고하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 먼저 화면 설정 같은 경우에 전체 화면 테두리 없음 창 모드가 있는데 전체 화면으로 해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끔 테두리 없음으로 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두리 없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 뒤에서 바탕화면까지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플렉이 좀 미세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풀스크린으로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화면 해상도나 주사율은 본인이 모니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FOV 시야각인데 0으로 할수록 시야각이 좁아져요. 지금 이 각도가 0이고요. 굉장히 좀 가깝게 보이죠? 30으로 늘리면 이 정도로 늘어나고 50으로 늘리게 되면 이 정도로 멀어지고요. 시야각이 넓어지는 겁니다. 80은 이 정도, 100은 이렇게까지 넓어져요. 0이랑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더 많이, 더 멀리 보이는 만큼 당연히 적도 더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치를 찾아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70 정도로 두고 먼저 써보시고 좀 적이 잘 안 보인다 그럼 좀 시야각을 줄이시고 이렇게 좀 맞추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건 차량을 탑승했을 때 3인칭으로 볼 때의 시야각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한 70 정도로 해두시고 이제 본인이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정조준 사격 시야 범위인데 이게 뭐냐면 먼저 끈 화면입니다. 시야각을 70으로 설정을 해뒀는데 줌을 하게 되니까 엄청 바꿔졌죠. 줌을 하게 되면 기본 시야각으로 바뀌고요. 제가 여기서 옵션을 바꿔주게 되면 줌을 해도 기존 시야각이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 줌을 하게 되면 좀 더 가까워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총을 쏠 때도 약간 차이가 나는데 시야각이 큰 상태에서는 반동이 적게 느껴져요. 근데 이건 사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거꾸로 말하면 세밀하게 조정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옵션인데 개인적으로는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줌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적을 발견을 했거나 아니면 적이 숨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좀 확대되는 효과, 그리고 세밀하게 반동을 조절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약간 부가적으로 들어가니까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밝기는 기본값이 50인데 이건 모니터에 맞게 조절을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 이건 HDR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다음이 모션 블러. 이게 기본값이 아마 50일 거예요. 모션 블러가 뭐냐, 이렇게 뛰면서 좌우로 흔들면 약간 배경이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모션 블러예요. 반면 제가 모션 블러를 빵으로 해두면 달리면서 마우스를 흔들어도 흐림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적이 있다면 좀 더 즉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색수차, 필름 그레인, 비네팅, 렌즈 왜곡인데 이 4개는 모두 꺼두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먼저 색수차, 잘 보시면 사물 테두리가 파란색, 빨간색으로 번져 있죠. 카메라로 찍을 때 일어나는 색수차를 표현한 건데 심하면 이렇게 돼요. 그냥 끄시면 됩니다. 다음은 필름 그레인. 필름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노이즈를 추가하는 겁니다. 굳이 필요가 없죠. 다음은 비네팅인데요. 화면이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굳이 위아래 양옆을 어둡게 할 필요도 없죠. 다음은 렌즈 왜곡인데요. 줌을 했을 때 사이트 안을 자세히 보면 렌즈 왜곡을 켠 쪽이 블록 렌즈처럼 좀 더 확대가 되어 있죠.
거꾸로 말하면 가장자리 정보가 유실되었다는 거니까 끄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래픽 옵션인데 얘네들이 사실상 프레임을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배틀필드에서 이제 기본으로 제공하는 옵션은 이렇게 울트라, 하이, 미디엄, 로우예요. 제가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화질도 좋고 뭐 땅 같은 거 그래픽도 표현이 잘 돼 있고 뭐 풀 같은 것도 이게 조금 너무 흔들흔들거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픽은 되게 사실적이고요. 자, 중간으로 넘어가 보면 근데 중간에서도 괜찮지 않아요? 이게 울트라랑 중간이랑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쵸, 이렇게 줌을 해서 좀 살펴봐도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아쉬운 게 고배율 줌을 했을 때 울트라보다 미디움이 조금 더 잘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보시면 앞에 식생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게 우거짐이 다른 건지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보시면 미디움이 미세하게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 다음은 로우인데요. 이게 울트라랑 로우랑 차이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로우로도 되게 그래픽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자세히 봐도 그렇게까지 큰 차이를 모르겠죠. 물론 좀 세세하게 보면 약간 그 디테일들이 조금 다르긴 해요. 그래도 프레임이 100에서 130으로 늘었기 때문에 100에서 130이면 30%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 로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맹점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줌을 딱 하게 되면 로우가 울트라보다 더 잘 보인다는 거죠. 이게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이에 적이 있으면 좀 더 잘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 옵션을 조정을 해가면서 어떤 게 괜찮을까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단 텍스처 퀄리티 그리고 텍스처 필터링 이 둘은 울트라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이트닝 효과는 모두 꺼주시고 이펙트도 매우 낮게 포스트 프로세싱도 낮게 메쉬 퀄리티는 올려주세요. 메쉬를 켜야지 이제 테두리도 더 잘 보이고 적이 좀 더 식별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식생 이런 것들도 다 로우, TA도 로우, 앰비언트 오클루전 얘도 프레임 먹는 주범이거든요. 이렇게 꺼주도록 하게 되면 프레임이 생 울트라보다 한 20 정도, 20% 가량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픽의 퀄리티도 일단 텍스처가 높기 때문에 되게 시각적으로도 만족스럽고 그러면서 비가 오는 효과나 이런 것들이 눈에 거슬리지도 않고 퍼포먼스랑 비주얼이랑 어느 정도 타협을 한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그래픽카드 VRAM이 6GB 이상이다. 그럼 이 셋을 울트라로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6GB보다 낮다. 그러면 미디엄 정도로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개를 미디엄으로 두고 나머지를 로우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엔비디아 리플렉스 로우 레이턴시가 있는데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쓰고 계신다면 이 옵션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보면 끄기, 켜기 플러스 부스트가 있어요. 리플렉스가 어떤 기능이냐면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로 입력을 하면 그게 컴퓨터로 보내져서 서버로 전송을 해서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마우스와 키보드의 조작이 컴퓨터로 가는 레이턴시를 줄여줘요. 그러니까 인플렉이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비교를 해볼까요? QHD에 지포스 RTX 3080이 장착된 상태고요. 리플렉스를 끈 쪽은 14에서 15ms/s가 나오는 반면 리플렉스를 켠 쪽은 10에서 13ms/s로 2에서 5ms/s가 줄어들었습니다. 해상도가 높을수록 프레임이 낮을수록 효과적이고요. 배틀필드 같은 게임은 핑이 또 중요해서 이런 미세한 차이가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죠. 이외에도 엔비디아의 게이밍 AI 기술이라고 한다면 DLSS가 떠오르는데요. 배틀필드 2042에서는 DLSS 2.0이 들어갔는데 쉽게 생각해서 프레임을 올려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TX 20 시리즈 이상에 있는 딥러닝용 텐서코어로 QHD 해상도로 게임을 할 때 실제로는 풀 HD로 렌더링을 하고요. 그럼 리소스 소모가 풀 HD 자원밖에 안 들겠죠. 그런데 QHD에서 풀 HD 화면을 보면 그래픽이 나빠 보이니까 이 나빠 보이는 걸 딥러닝으로 알아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원본 QHD와 DLSS를 이용한 QHD를 비교했을 때 눈으로 볼 때는 거의 차이가 없게 하는 거죠. 아마 DLSS 품질, 성능, 고성능 이런 식으로 옵션이 있을 건데 품질로 두시면 정말 구분이 어렵고요.
해상도에 따라서 프레임이 1.5배에서 2배가량 상승하니까 배틀필드 2042 고사양을 감안하면 필수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퓨처 프레임 렌더링인데 이 옵션을 켜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프레임이 증가를 하는 대신 인플렉이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옵션을 켜든 끄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평균 프레임보다는 로우 1% 프레임,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CPU 연산이 많아지는 폭발 장면이라던가 이런 데서 차이가 좀 더 난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꺼두시고 만약에 게임을 하면서 좀 끊김이 자주 느껴진다, 아니면 이펙트가 겹칠 때 좀 끊긴다, 그럼 한번 이 옵션을 켜보시면 되겠고요. 수직 동기화는 이제 끄면 되고, 하이 피델리티 오브젝트도 로우로 맞춰주시면 이제 프레임을 조금 덜 잡아먹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허드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게임에 들어갔을 때 뜨는 상태창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설정했던 카메라 쉐이커 어바운트, 여기도 있네요.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헤어, 이건 조준점이 색깔인데 색깔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럼 노란색, 민트색 이런 걸로 설정하시면 되고, 저는 그냥 흰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맵 이런 것도 미니맵이 조금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하시면 올리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개인 호불호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허드 아이콘, 얘도 투명도인데 적 깃발이 위치 이런 것들이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좀 거슬린다 싶으시면 알아서 좀 낮추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사운드인데 얘는 크게 볼 건 없어요. 여기 오디오 믹스, 여기서 내가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한다, 그럼 얘를 3D 헤드폰스라고 맞춰주시면 조금 더 공간감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뒤에서 오는지 앞에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가상 사운드로 입력을 해주기 때문에 헤드셋으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이 옵션을 켜시면 되겠고요. 컨트롤러는 PC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자, 마우스 키보드 요것도 크게 별 다른 건 없어요. 온풋 여기가 좀 중요한데, 자, 먼저 마우스 감도 조절 같은 경우에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뛸 때 이게 홀드로 할 건지 토글로 할 건지, 그러니까 한번 누르면 이게 뛴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건지 아니면 누르고 있어야만 뛰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옵션 중요합니다. 내가 뛰고 있을 때 앞에 있는 장애물을 자동으로 넘을지 안 넘을지를 선택하는 거거든요. 이 옵션은 이제 끄는 걸 추천드리고요. 생각 없이 뛰다가 앞에 담벼락이나 이런데 그냥 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꺼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옵션도 취향인데 줌을 할 때 마우스 클릭을 한번 누르고 때도 계속 줌 상태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누르고 있을 때 줌 상태를 유지할 건지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정해 두시면 좋은 건 요런 거, 낙하산을 자동으로 전개할 건지 전개하지 않을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특정 높이가 되면 자동으로 펴져요. 근데 그거를 좀 막는, 내가 원하는 시점에서 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되고, 혹시나 나는 상하 반동을 잘 못 잡는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 두 옵션을 만져주시면 돼요. 얘를 올리게 되면 이제 상하랑 좌우랑 마우스 움직이는 감도가 달라지게 돼요. 한마디로 올리게 되면 마우스를 조금만 내려도 이제 게임 내에서는 더 많이 내린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옵션 설명은 이 정도까지가 되겠네요. 자, 다음은 직접적인 프레임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DLSS는 없는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평균 기준이기 때문에 CPU나 게임 지역 등 환경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더 낮을 수도 있어요. 먼저 지포스 RTX 3060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낮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전 상황에서 로우로 해도 60프레임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사양이 확실히 좀 높더라고요. 교전 상황에서 좀 끊김은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포스 RTX 3080에서부터 QHD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수준인데 중간 정도의 옵션에서 60프레임 방어가 가능하더라고요. 4K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정도 그래픽 카드를 쓰셔야 되고 DLSS까지 켜야 할만할 겁니다. 아무래도 60프레임 이하로까지 떨어지면 체감적으로 끊김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그래픽 카드는 컬러풀이 지포스 RTX 3080 불칸인데요. 불칸 시리즈는 특징이 이렇게 측면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라이저 카드를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요렇게 올릴 수도 있어요. 움짤 같은 것들도 전용 프로그램으로 쉽게 올려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제품 자체도 상위급 제품으로 건실한 쿨링 솔루션과 함께 상당한 고성능을 자랑하죠. 온도 같은 경우에도 오픈 케이스에서 70도 미만으로 굉장히 착한 편이었습니다. 백플레이트에도 RGB가 예쁘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감성을 되게 잘 잡은 제품이에요. 영상 설명에 다나와 링크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외에도 배필 자기만이 아는 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시 봅시다.